잘생긴 부동산 서원입니다. 심적으로는 정말 긴 2024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자, 2024년 부동산 결산.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도에 최고의 부동산 키워드는 저는 바로 이 신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선 이제 청약.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비 사업이죠. 뭐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딱 쓸 수 있는 게 이 키워드가 3가지 정도. 뭐 하나 더 붙이면은 그냥 매매? 그렇게 4개까지 볼 수 있잖아요. 4개. 방법이라면 방법이란 방법이잖아요. 그죠? 청약 같은 경우는 이 뉴스 기사에서 좀 정리를 좀 잘 해놨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로또 아니냐. 이 얘기 들으면 네. 누군가는 언제적 로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실제로 뭐 통계로도 나타나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불과 한 2022년도, 2023년도 거의 로또 당첨 금액이랑 비슷했어요. 뉴스에 나와 있는데 12월 21일 날 로또 1등 당첨금이 16억이었어요. 근데 16억인데 세금 33% 떼면은 한 10억 정도 남겠죠? 네. 한 2022년도, 23년도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포에 있는 단지들이 아마 시세가 뭐 한 30억 정도 갈 때 분양가가 한 뭐 15억에서 20억 정도 이 정도 갔었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024년 7월에 분양한 레미안 원펜타스. 요즘 아파트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제 발음하기가 너무 힘든데. 맞습니다. 이 원펜타스 같은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단지 중에서는 제일 비싼 분양가가 나왔었죠. 평당 6,737만 원. 1순위 청약에 10만 명 가까이 몰렸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갔죠. PD님 혹시 하셨어요? 아우, 저는 청약은 꿈도 못 꾸죠, 아직. 저는 넣었다가 안 됐죠. 자, 여기가 시세 대비 20억 가까이 저렴하다. 말 그대로 이 청약 당첨만 되면은 사실상 그냥 20억을 벌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청약 가점은 만점에 84점이에요.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7인 가구가 최소 12년 이상 무주택. 맞추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인, 장모님, 나, 와이프, 애 셋. 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1급 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인데 무주택이기도 쉽지 않겠네요. 모두가 무주택으로 계속 살았어야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을 하게 되면서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세대원 편입 등 뭐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고, 뭐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 신축 아파트가 다른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있겠죠. 뭐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아파트, 오피스텔, 뭐 빌라, 다세대 단독 등등등.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돈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청약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되지 않았었나, 이게 좀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과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건데, 간단하게 얼마만큼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5만 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자,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적은 걸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4년도보다 7만 가구 넘게 줄어든 물량이다. 계산해보면 못해도 30%가 넘게 줄어든 거네요. 사실상 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에 제일 적은 물량이라고 해요.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28만 가구, 2025년도에는 14만 가구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분양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신축 아파트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이거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에서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신축을 찾는 수요는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물량이 뭐 계속해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 신축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신축을 좋아하긴 다 좋아하는데 누구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이 신축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에 많이 들어왔던 건데, 분양가 자체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6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대략 한 20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 기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거 뉴스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성당후곰. 발음이 어렵네요. 일단 당첨되고 분양가 등은 나중에 고민하자.
사실 뭐 이제 우리 그 청약하면서 가끔 무순위 청약해가지고 나온 것들 그 물량 나오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던진 거라 보면 돼요. 난 당첨됐는데 자금 융통이 안 돼. 근데 사실상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은 건설업체만 해도 정말 이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지금 건설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마음 아프긴 한데 그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분양가가 옛날처럼 막 9억 이렇다 치면 네. 여기서 이만큼 끌어모으고 누구한테 얼마 빌리고 하면 9억 될 것도 같은데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20억 이래버리면 친구한테 20억을 빌려? 누가 빌려줍니까? 그런 돈 갖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참 훨씬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된 느낌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게 뭐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었잖아요, 사실 최근에는. 근데 늘 희망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 가격 사실 뭐 오른다는 거 모르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고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신축 아파트에 투자할 만한 돈이 아마 모자라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비싸서 신축을 못 산다.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짝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테마주죠. 그쵸. 테마주. 핫합니다. 아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또 상용화가 되면서 유명해지면서 전기차에 관련된 주식,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오르게 되죠. 비싸서 못 살 것 같은 주식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얘기 되나? 테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테마주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사람들. 마치 이 신축 아파트에도 이 테마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자, 뭐냐?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으로 향후 이제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나갈 수 있는 구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까지 말한 청약 시장 또한 그런 테마주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청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 투자, 최소한 내 자본을 적게 들여서 제일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사실 뭐 청약이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 주변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재건축 단지인 거죠. 요것도 이제 제가 뉴스로 딱 준비했어요. 이 뭐 똘똘한 한 채 위에서 몸테크를 불사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부동산 한파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목동 1단지. 그러니까 12월 달만 해도 신고가 거래가 3건. 거기다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여기 이제 비싼 애들이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음마 아파트까지. 음마 아파트는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약 당첨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언젠간 신축이 될 거니까 이런 재건축 단지들에 직접적으로 그냥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 뭐 사실 뭐 재건축 단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약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청약처럼 경쟁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분이 계시고,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재개발이죠. 특히 이제 서울권에서는 이제 저라면은 청약이나 재건축보다는 차라리 재개발 쪽으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재개발도 투자금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정말 입지 좋고 가격이 좀 많이 비싼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 또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재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요.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재개발 투자도 못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재개발과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거의 관리 처분 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이제 공사가 안 됐다 뿐이지 그 진행 과정 자체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진 거고, 이제 뭐 초기 재개발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투자금을 좀 적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향후 차익을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게 자본금이 많지 않고 투자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신축이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급이 늘상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이 늘상 부족해서 뭐 해요? 지금 뭐 국토부나 서울시나 지금 요 두 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가지고 지금 서울시 내에서 지금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자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모아타운 그리고 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시켜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주거 지역들이 많고 뭐 그 지역들 중에서도 앞으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한 2억에서 3억대 이렇게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도 가능하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또 굉장히 많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청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축까지 신축에 관련된 테마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잘생긴 부동산 서문이었습니다.